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자, 오늘 개장한 지 지금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시장 보시면서 손 놓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초전도체 테마들은 물론이고요. 화장품주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참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은 오늘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상황이 사실 그동안 조금씩 우리에게 힌트를 줬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힘을 못 쓸 거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내 계좌, 내 포트 다시 한번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경제 상황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추후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님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팍스 브런치 방송 론칭할 때부터 제약바이오의 강세를 미리 눈치채시고 소개해주시는 종목마다 또 수익을 실현하고 계시는 분이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또 추후 전략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또 한 가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초록색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공지사항 이벤트 창이 뜰 겁니다. 신규 가입자들은 커피 기프티콘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장 후 주요 헤드라인과 실시간 시장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또 금리 인상 불안감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스닥과 코스피 지금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가 어제 연준의 금리 추가 상향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면서 하락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50일 이평선에 하회하면서 하락 구실을 찾고 있다.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도 한데요. 연준 이사회가 지난 7월 FOMC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회의 요약본에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위원회의 장기 목표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타이트한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상승 위험을 확인했으며 이는 통화 정책의 추가 긴축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지수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오늘 국내 상황까지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뉴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또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이런 불안감이 또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1,340원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도 1,341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는 오늘 2,500선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또 2,500선 무너지게 됐고 코스닥은 900포인트 무너지게 됐습니다. 중국의 이슈도 한몫을 했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위기에 코스피 하락 출발했고 장중에 2,500포인트 무너지게 됐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환율은 1,340원 돌파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까지 코스피는 지금 5거래일째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이 코스피가 중국 이슈로 단기 급락했던 이전의 두 번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고점이 지금 2,667임을 고려했을 때 단기 지지선이 2,470으로 추정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2015년과 2021년에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헝다의 채무 불이행 사태 등으로 2주간 코스피가 7% 넘게 빠진 바 있는데요. 이전에 이력들과 비슷한 지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보시죠. 자, 다음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네이처에서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그에 따라서 종목들의 급등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 퀀텀에너지 연구소 연구진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한 물질 LK99에 대해 초전도체가 아니다. 그리고 불순물인 황화구리가 마치 초전도체처럼 보인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장 초반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만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이처는 LK99 안에 있는 불순물인 황화구리가 전기 저항의 급격한 저하와 자석 위에서의 부분 부상 등 초전도체와 비슷한 특성을 띠기 때문에 LK99가 초전도체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초전도체 종목들의 급락과 함께 이 위험성이 좀 변동성이 주춤해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응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주가 오늘 급등하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INCS5 국제 화장품 원료에 등록이 완료됐다라는 이슈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는 보툴리늄 톡신 대체 신규 소재 INCS5가 국제 화장품 원료에 등록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등록은 국제 화장품 성분 등록 및 국제 화장품 성분 사전 등재를 모두 완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화장품 성분 원료로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보툴리늄 톡신은 운동신경의 막 융합을 조절하는 스네어 단백질을 가수분해해서 신경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주름 개선 등의 미용적 또는 의료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보툴리늄 톡신과 유사한 효능을 제공하면서도 독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을 했고 코스피도 2,500포인트, 코스닥도 900포인트가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6% 하락한 모습이고요. 하락의 종목 개수는 728개로 월등히 많은 모습입니다. 또 코스닥도 0.48% 하락하면서 하락 종목 개수는 1,275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 개인들은 코스닥에서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12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는 반면에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꾸준한 양시장에서의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51억 원 담아주고 코스닥에서는 1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별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상승의 폭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생명과학도구 및 서비스라는 업종이 0.56%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부동산이 0.14%, 철강이 0.09%로 강박권 수준의 업종별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하락하는 종목들, 업종들 보겠습니다. 출판이 1.57% 하락하고 전자제품은 1.15%, 인터넷과 카탈로그 소재가 1.11%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등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등락률 상위 보시면 1위에 지금 하반기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두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했고요. 지금 드라마 관련 종목이 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장하게 되면서 상한가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상승하는 테마의 2차 전지도 보실 수 있고요. 슈퍼박테리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쪽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테마 보시죠. 오늘 1위에 초전도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폭이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이제는 급락하는 모습, 하락 테마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코로나19 관련 테마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역시 초전도체와 엮이면서 상승했었던 테마죠. 오늘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전도체 안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다소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이상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인기 순위에는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서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로 오늘 하한가까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변동성, 언제 하락이 나타날 것이냐, 급락이 나타날지 모르니 유의하셔라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에
순위에서 하락하는 하한가까지 나타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 에이프로젠 이런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버텨주는 것 이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6% 이상의 상승세, 에이프로젠도 25% 이상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4위에는 3기 EV라는 종목이 있고요. 포스코 DX도 7%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역시 지금 7위에 이름 올리면서 여전한 인기와 트렌드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확인하시고요. 참 지금 시장이 장 중에 시간 단위로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시장 상황부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개장 후 깔끔하고 맛있는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정말 시장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꾸준한 수익을 챙겨주고 계시는 우리 멘토님이 오늘 함께해 줄 예정인데요. 이주호 멘토님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려볼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번 주 계속 시장이 어려운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앞으로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단 회의록에서는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점도표에서 올해 5.75 정도, 그러니까 6%에서 5.75 사이에서 금리를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거를 추가 금리 인상 더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제 미증시가 좀 더 낙폭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지금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생산이랑 지조업생산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지금 중국은 계속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데 미국은 그에 비해서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 지금 원달러 환율이 벌써 며칠 만에 지금 1342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는 사실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8월 달 들어와서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매력을 못 느낀다. 네. 그럼 신규 자본 유입이 안 되고 있는 돈이 빠져나간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2,500이 다시 깨진 그런 원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 말씀해 주시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오늘은 좀 글로벌 시장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로 풀어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이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일 미증시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유를 또 꼽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어제 뭐 3대 지수 물론 하락을
했고 이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좀 강경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직 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잡히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건데 왜 아직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견고하다라고 보는지 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파월 의장이 2022년도에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목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2%대까지, 그러니까 물가를 2%대까지 낮추겠다가 네. 파월이 항상 하던 얘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물가 지수가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 한 3.3%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9%대에서 지금 많이 내려온 건 맞는데 네. 파월 의장이 원하는 가격 그 퍼센테이지까지는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연준 위원들은 야, 우리 인플레 이거 더 낮춰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고. 근데 야,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 연준 위원이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가격, 그러니까 물가를 가격이라고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를 해서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공급을 조절을 못해요. 연준 위원이 공급을 지금 당장적으로 어떤 정책을 활용해서 공급을 조절한다, 이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 억제입니다. 수요 억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미국 경기는 좋고 경제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무슨 말이냐면 미국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 생산부터 소매 판매 이런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온다라는 의미는 미국인들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기업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물가지수 PPI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준이 생각해봤을 때 야, 이거 2%까지 가려면 사실 이거 조금 더 봤을 때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원래 올해 초부터 지금 점도표에서 계속적으로 5.75, 6%까지 투표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연준 위원들이 그러면 한 번은 더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실상 지금 9월, 11월, 12월 3번 남았습니다. 네. 3번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없어요. 올해는 일단 인하는 없어요. 그렇죠. 인하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인하는 네. 없고 네. 그러면 이 세 번 중에 한 번을 올릴 건데 그러면 저번처럼 6월에 스킵하고 7월에 올릴 건지 아니면 이번에도 네. 9월에 스킵하고 11월에 올릴 건지 12월에 올릴 건지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11월, 12월 이렇게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시기가 남아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세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조정 같은 조정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조정이 그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가 2200선 부근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400포인트 가까이, 45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고 거기서 이제 조정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 사실 오른 거에 대비해서는 조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왜냐하면 올라갈 때 탑승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1월부터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올라갈 때 사람이 심리가 나도 탑승할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2600선에서 2600 위에서 2650선 부근 이때 올라가셨던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사실 저는 추가적으로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사실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파생으로 돈을 많이 벌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물은 팔고 선물은 뭐 매수를 하던가 매도를 하던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지 매매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지금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이번 달만 5조를 넘게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무슨 말이냐, 신규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있고 중국 경기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금리가 사실 미국이랑 거의 2%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저 같아도 제가 미국인이면요. 그렇죠. 돈 벌려면 국내 시장 그렇죠. 들어오면 안 되겠죠. 신흥국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미국 증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충격받는 것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충격이 더 크고요. 사실상 이 충격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밴드 하단을 지금 뭐 증권사에서는 2,470선, 네. 2,450선 단기적으로 그렇게 아래로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정도까지 한번 눌릴 것이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이 일시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나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원달러 환율 오늘 1342원 이렇게 올라가면서 연고점을 갱신한 모습인데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면 미국 시장은 견고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견고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중국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게 되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도 중국의 경기 침체를 따라가게 되면서 더욱더 환율은 높아져 가는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 확보나 비중 축소의 전략이 필요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게 좋을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시고 그런가요? 비중을 네. 줄이셔서 현금을 좀 챙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네네. 이미 물려 있거나 손실 중인 종목을 지금 손절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지금 수익권인 종목들 그러니까 짧게 대응해서 나는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현금을 만드신 다음에 이게 물려있는 종목들 이제 추가 매수를 언제 할 거냐를 네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 오. 뭐 내일 당장에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올해 추가 매수를 언제 잡을 것이냐 저는 연말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말쯤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증권사나 뭐 경제방송에서 상고하저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상고하저 느낌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일단 그런 느낌이라 어쨌든 하반기에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뭐 비중을 확대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종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권인 종목들은 빼서 네. 좀 현금을 만들어 두시고 네. 나중에 내가 물렸던 종목들을 추가 매수할 그런 현금을 마련해 두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다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전략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수익난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현금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익절 처리를 하시고 신규 종목 매수나 어떤 물타기 전략 같은 것들은 조금은 보류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뭐 미국 경제, 중국 경제 계속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견해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미국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뭐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 우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작년 재작년에도 헝다 디폴트 해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지금 경제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국내 기업도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 양이 상당히 줄었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 포함되는 게 대표적으로 기계, 뭐 자동차, 화장품 이런 업종들일 것 같아요. 이런 업종에 포함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러면 이제 수익이라면 익절 처리를 하라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네, 역시나 지금 중국 관련 종목들 반짝 올라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섹터들을 좀 익절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어쨌든 중국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 광복절날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고 광공업 생산 지표가 나왔는데 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태껏 지금 3년 동안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 했던 게 하나도 안 먹혔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되는 결과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중국을 왜 자꾸 주시를 해야 되냐면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안화랑 원화랑 같이 약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동반하락하고 있는 거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본 증시 빠진다 이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은 사실
약간 좀 마이웨이 가는 네, 성향이 내수 경제가 크거든요. 탄탄하다 보니까 내수 경제가 받쳐주기 때문에 일본은 좀 약간 배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아시아권 신흥국들의 좀 중심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한국인데 네. 중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시장 마켓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기 둔화 우려 나오고 부동산 디폴트 우려 나오면은 유럽이랑 미국이 같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국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주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어쨌든 부동산 우려 이 부분이 그겁니다. 돈을 그렇게 풀어서 네.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투자를 했겠죠. 채권도 매수를 하고 네.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를 했을 건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디폴트 우려가 왜 생기냐면 자 원래 이제 돈을 3년 동안 풀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 자체가 제로 금리잖아요. 중국이 네네. 거의. 그러다 보니까 니도 나도 지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아. 투자를 했는데 막상 이제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중국인들이 집을 안 사요. 왜죠? 그 돈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 근데 보세요. 경기 부양을 했는데 네. 부동산 시장도 디폴트 우려. 왜 디폴트 우려겠어요? 집을 안 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쵸? 계속 뭔가 소비가 일어나야 네. 되는데 집을 생각보다 만들었는데 안 사는 거예요. 공실이 남아도는 많이 생기고. 공실이 많은 거죠. 공실이 많이 네, 생기고 네. 그러면 그 부동산을 만들 때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자를 내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출금은 그렇죠. 갚긴 갚아야 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계속적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네. 부동산 디폴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기업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든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야 여기 투자금이 뭐 수익이 안 나오는데 이러면서 빼는 거예요 돈을. 네. 그러면 돈을 빼면은 뱅크런 사태처럼 그 채권을 상환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갚아라. 네. 그러면은 거기 기업에서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야 우리 돈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뱅크런 실리콘밸리 네. 은행처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헝다랑 완다랑 이게 그런 케이스였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디폴트 우려가 지금 시장에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 경기가 이게 사실 이렇거든요. 지금 이렇게 중국 경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인데 네.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경제 지표라는 게 그러니까요. 급등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신흥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본들이 이탈하는 부분들이 하방 압력의 요인이고 사실 미국도 지금 뭐 빠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지금 3거래일 동안 계속 네, 쫙쫙쫙 네. 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낙폭 자체가 우리나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꼭 미증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글로벌 증시 상황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네.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국에서의 제로금리 정책, 계속해서 돈을 푸는 이 정책이 사실은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의문점도 들거든요. 이 상황이 좀 나아지려면 어떤 방향성이 필요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라서 네. 그렇게까지는 뭐 네. 디테일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랑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접근하다 보면은 중국에서 그럼 경기 부양책을 한다는 의미는 돈을 풀어서 수요를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랑 반대예요. 미국은 수요를 억제시켜서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제시켜가지고 가격을 맞추는 전략인데 네. 중국은 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 수요를 늘려서 공급 자체를 조절을 못 한다니까요. 네. 정부에서는 공급을 조절 못 하기 때문에 수요를 높여가지고 가격을 맞춰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환장을 노리신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3년 동안 돈을 풀었는데 그 수요는 안 올라간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인 그 중국인들이 돈을 어디다가 자꾸 숨기는 거죠. 네.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중국은 또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작은 것도 아니고 네. 중국이 인구 1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를 나라에서도 컨트롤 못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한 것도 맞는데 네.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통이 엄청 센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성장통이 얼마나 이렇게 눌렀다가 갈 것이냐 그럼 디플레이션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이 중국에서 뭐 정치하는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이 풀어 나가야 될 숙제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중국 경제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닌데 네.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이런데 중국까지 네.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디플레이션이 하루아침엔 해결되지 못한다. 근데 중국에서 정부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경기 부양책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정책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수요를 안 해준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단체 관광 풀어주고 이런 정책들이 다 수요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다?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4년도에 중국 경제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IMF처럼 국가 부도 사태까지도 중국이 맞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리스크가 크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또 궁금증이 생겨서 오늘 이제 뭐 시장에서 안 내려가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소식으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장에 영향받아서 조정을 받는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중국 경기가 불안하게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방안으로 돈을 풀어주게 되고, 또 오늘 화장품주들의 모양을 보니 앞으로 이런 화장품주들이 좀 전망이 과연 밝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한때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화장품 쪽은 계속 좋게 보거든요. 지금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저는 현금을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데 산업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지금 3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3거래일 동안 40% 가까이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은 뭐 그냥 조정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꼭대기에서 따라가신 분들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화장품 전망은 밝다. 왜냐하면 중국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경기 부양이라던가 어떠한 걔네들만의 정책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나라가 부도나는 건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쪽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자체가 너무 지금 안 좋고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서 잡으셔가지고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전량 매도하기 아깝다 그러면 비중이라도 좀 덜어내면서 어느 정도 익절을 챙겨서 현금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보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게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뭐 중국에서 또 갑자기 무슨 얘기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는 화장품이라던가 면세점이라던가 그런 카지노 이런 관련 섹터들은 지금 어쨌든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 조정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 하지만 지금 그동안 약했던 좀 주가가 되게 흐름이 약했고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조정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국내 기업의 호재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도 화장품 테마 자체는 오늘의 조정은 다소 괜찮은 조정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으실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쪽 테마는 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추해 보시면서 수익 챙겨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주호 멘토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팍스 브런치 저희가 8월에 방송 론칭해서 이주호 멘토님 몇 번 모셨는데요. 소개해 주시는 종목마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시고 또 추후 전략과 종목까지 수익 실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죠.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바로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주호 멘토님과 수익 실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들에 대한 리뷰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이 됐고 기관들은 양시장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변동성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큰 변동성 구간에서도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은 날로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유, 과찬의 말씀. 네. 어떤 종목들이냐면 저희 JW 중해제약 소개를 해주셔서 1차로 지금 11%의 수익률로 익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진입을 하셔서 29.97%의 수익률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같이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서 제시해 주신 종목도 수익 실현을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W 중해제약 볼까요? 네.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지금 시장만 좋으면은 네. 이건 진짜 한 6만 원까지 보고 싶은 와, 종목인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을 진짜 기가 막히게 수요일 날 딱 터치를 하고 지금 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익절하고 좀 보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통풍 치료부터 시작해서 비만 쪽 관련해서 탈모 쪽 관련해서 좀 앞으로 성장성 굉장히 큰데 이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 너무 안 좋고 외국인들이 드디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익절을 하시고 만약에 눌리면 다시 잡던가 어.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제 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 게 아니라 보내줘야 되는 네, 그런 네.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지금 일봉상 제가 봤을 때 제가 공략했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네. 36,000원 부근 딱 눌렸을 때 정확하게 여기서 눌림목 공략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공략을 해서 이렇게 먹은 네.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뭐 더 간다 만다 이거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이 아닌 이상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몰라요. 네. 물론 뭐 에코프로처럼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에코프로에만은 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통풍 치료제 그리고 앞으로의 뭐 그런 신약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탈모랑 통풍 이 두 가지 아이템이 여기가 좀 잘 되면은 네. 추가 상승이 있겠지만 어. 지금 단기간에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재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또 정확하게 전략들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탈모 치료제, 통풍 치료제 이 이슈로 우리 탈모 치료제는 정말 시장에서 좀 각광을 지난주에 받았었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JW 중해제약 소개를 해주셔서 52주 신고가까지 아주 멋지게 기록한 종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단타 종목도 좀 나가요. 네. 언제 주시는 거예요? 그냥 포착되면 이게 주시는 제가 건가요? 보이면 드리죠. 아, 당연히 그냥 네네. 뭐 아무 때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네. 이게 VT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 브런치 방송, 그러니까 네. 금요일 날 브런치 방송 이후에 제가 미디어 방송에서 드렸거든요. 네, 이게 화장품 관련주인가요? 네,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이거를 매수를 했는데 월요일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금요일 날 이게 좀 단타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네.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게 월요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오. 팔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익을 한 6% 정도 챙겼고요. 오. 단타로 들어간 만큼 좀 네.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했고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분봉인데 금요일 날 사실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제가 한 1,700원대 부근에서 공략을 했는데 공교롭게 진짜 월요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려가지고 익절을 하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진짜로 신기한 게 저희가 딱 팔고 나서 좀 조정을 세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입니다. 네, 저는 네. 사실 이 종목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추가 공략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품 섹터기도 하고 지금 기관들이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트 자체가 지금 이렇게 N자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눌렸는데 여기 고점 돌파하는 자리를 지킨다. 오늘 지켰어요. 여기 지켜주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제가 지켜보다가 만약에 타점 보이면은 네. 노란톡방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에서 힌트를 주시는 종목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시는 종목 단타로 공략하셔서 수익 낼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 안에서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VT 언제 매도합니다. 언제 매수합니다. 추가 매수합니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전략들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따라오시기만 하면 아주 수월하게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렇게 수익 실현한 종목 말고 또 운영 중인 종목도 있는데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잠깐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이 브런치 종목으로 갖고 나왔던 제시스 메디칼이라는 네.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공략을 12,000원 초반대, 12,000 여기서 공략을 했고요. 지금 어제 52주 신고가 찍고 오늘도 시가 이후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진짜 조금 급락이 나왔거든요. 한 6% 정도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밑꼬리 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네. 지금 이거는 노란톡방 공략주로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네. 사실상 뭐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보시면 기관 수급 한번 보세요. 지금 8월 달에 하루도 안 빼고 다 샀어요, 기관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팔고 있는데 저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산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래량 자체가 안 죽고 있어요. 원래 이 종목이 거래량이 원래 많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때 상급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6월 달부터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래량 터지고 나서 거래량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기관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원래 네. 기관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서 뭔가 좋다라는 걸 알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리 알고서 기관 투자자들이 좀 사는 경향이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네요. 네. 외국인들은 지금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외국인들 빠지긴 빠졌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 익절 안 하고 더 들고 가고 만약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고 이 오늘 시장 이렇게 빠졌는데 이 종목은 밑꼬리 달고 올려준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네. 걸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종목 추가로 갈 수 있다. 왜?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클래시스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도 올해 지금 30% 이상 영업이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한 경기 둔화나 이런 우려 속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높고 마진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뭐 리오프닝이나 중국이라던가 화장품과 엮여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꾸준히 보시면 지금 현재는 좋아 보이는 섹터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 종목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 피부과에서 받는 그 시술 중에 리프팅 관련해서 이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아주 관심 있게 눈 반짝반짝해서 봤던 기업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아랫꼬리 길게 달고 힘있게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으니까 아직 공략 안 하셨더라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익 리뷰를 지금 3종목이나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공략주 준비를 안 해주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네. 진짜 오늘 제가 이건 단타로 네. 진짜 한번 진짜 하루 이틀 안에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요? 네. 종목명 그냥 오늘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이렇게 자신 있게 네, 공개를 해주시네요. 오늘 지금 양봉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양봉이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오늘 아까 장 초반에 시가를 한번 무너뜨렸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네. 이렇게 탄력적으로 지금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는 좋다. 그리고 지금 오늘 리튬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네. 보통 지금 포스코가 리튬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네. 2차전지 리튬 사업 하고 있는데 여기가 2차전지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상관이 있고 그다음에 AI랑 메타버스 쪽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힘입어서 추가 상승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만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의 랩처럼 이 종목에 대한 좋은 종목을 좋은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방송 중에만 오픈되는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팍스 브런치 저희 이제 45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요. 수익과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힘든 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